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경향신문의 홍인표 중국 전문 기자를 모시고 앞으로 매주 한 번씩 그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이고요. 저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특파원 생활을 하셨던 홍 선배에게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좀 듣고 싶은 소식은 얼마 전에 국제뉴스로 이제 떠들썩하게 나왔던 이 알리바바라는 중국 기업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리바바 그러면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밖에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의 뭐 무협 소설 같은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과 이 창업주 마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얼마 전에 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이 창업자인 마윈 회장이 중국 최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여쭤볼게요. 이 알리바바 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너무 몰라서요. 예, 그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거는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알리바바닷컴이라고 했어요. 이게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게 창업한 게 1999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15년이 되는데 15년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뉴욕의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시가총액이 2,314억 달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돈으로 241조 원입니다. 세계 IT 기업 가운데는 역시 구글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하면은요, 이게 170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이 이제 15년 만에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IT 업체라고는 하지만 그 장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실제 생산물이 있는 건데 이 알리바바닷컴을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럼 여기는 그냥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그럼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과 기업을 잇는 거라든가 기업하고 그리고 일반 개인하고 이어주는 거강구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그 세계 최대의 그 상거래 업체가 됐다는 게 엄청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자기들이 어떤 하나의 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든 그 물건을 갖다가 세계의 많은 수많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내다 파는 이런 방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윈 회장이요. 그 올해 만 50세? 그렇죠. 1964년생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 게 굉장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이분이 이제 1964년생인데요. 그 항저우라고 항저우로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예, 항저우가 그게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가 저장성이라고 중국의 동남부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자동차 타고 한 2시간 가면은 있는 게 그 항저우인데요. 그 옛날 송나라 때 이만이라는 송나라 수도였기도 하고요. 특히 유명한 거는 뭐냐면 서호라고 시우라는 큰 호숫가가 있어가지고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무튼 이 마인 회장은 여기서 그 항저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그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해요. 연극 배우요? 연극 배우인데 아주 무명 연극 배우죠. 그래서 항저우 전통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무슨 판소리 같은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그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이런 걸 모두 못하게 하니까 아주 집안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특히 또 이분이 저기 학교 성적이 신통찮아가지고 늘 구박당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기쁜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좋아한 게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이제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좋아했던 게 무협 소설을 갖다가 많이 읽은 게 아주 그러니까 역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왜 전형이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제 뭐 영어는 좀 했지만 나머지가 한번 형편없었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무협 소설을 보면서 무협 세계를 갖다 늘 꿈꾸었다고 그래요. 근데 영어를 열심히 한 거는 오늘날의 성공하고 조금 좀 이어지는 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거랑 좀 맥락이 닿는 것 같은데 무협 소설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것이 기업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뭔가 꿈을 키우고 하는데 보탬이 됐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냐면은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우상이 누구냐 하면은 중국의 무협 소설가 진융이라고 우리말로 김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유행하던 그 소강호. 예, 소강호. 그렇죠. 예. 이분이 특히 좋아하는 게 이 마윤 회장이 좋아하는 소설이 바로 소강호입니다. 아, 소강호.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강호라는 게 이렇게 강호를 오만하게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무림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 그렇죠. 예, 무림의 예. 세계를. 그러니까 무림의 세계를 갖다가 오만하게 웃는다, 비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소설 제목이 예, 무협 소설 제목이. 예. 그런데 마인 회장은 여기 빗대 가지고 이럴 때 강호가 인터넷이다 이거죠. 아하. 인터넷을 갖다가 우리가 오만하게 비웃는다. 그런데 오만하려면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웃는다, 비웃는다 하려고 하면은 안목, 승గిం지명이 있어야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그냥 이 웃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니까 그죠? 그 나름대로 예질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소강호 이런 거는 영화나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는 많았는데 그 같은 작품을 봐도 이렇게 꿈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노래나 듣고 말았던 사람이 있고 참 세상에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김용은 옛날 작가 아닌가요? 저는 옛날 너무 작가죠. 옛날 작가 같아요. 이분이 뭐냐면 1924년생입니다. 아, 원래 그러면은 1924년생 같으면 원래 90살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중국에서는 망년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해를 잇는 교우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 1924년생이고 마인 회장은 1964년생이니까 4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뻘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분은 아주 오랜 친구처럼 이렇게 지금 사귀고 있어요. 아 실제로도 예, 실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2000년에 홍콩에 갔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갖다 창업한 이듬해에 홍콩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용 선생을 한번 만날 수 없겠나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만났어요. 당시에는 마이는 그렇게 유명하지 유명한 않았어요. 아주 무명의 기업가죠. 그런데 이걸 갖다 김용 소설가가 흔쾌히 만났어요. 흔쾌히 만났는데 그 당시에 마인 선생이 뭐냐 하면은 마인 회장이 야 그래도 이 오래간만에 선생님을 만나 뵙는데 해가지고 누구한테 빨리 시켜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소설을 무협 소설을 받다가 사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김용 선생한테 이 사인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딱 해가지고 김용 선생이 보더니만 이건 해적판이라서요. 나는 해적판이라 나 사인 못 해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이 얼마나 거기서 황당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식당에 냅킨을 갖다 한 장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글자를 써줘요. 우리가 나이 차는 많지만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만나니까 옛날 친구를 만나는 거 똑같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인을 해줘 김용 선생이. 와 그러면은 그때 사인을 냅킨에 사인해준 그 김용 선생은 그 사인해준 상대가 지금 그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버린 부자가 됐죠. 됐네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아주 늘 수시로 만날 정도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일부러 마인 회장이 김용 선생을 갖다가 항저우로 초청을 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그 이를테면 알리바바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실 김용 선생이 뒤에서 옆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마윈 하면은 김용 선생을 딱 생각하니까 그런 정도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또 거두는 거죠. 예. 근데 그 마윈의 뭐 아이디도 뭐 무협 소설에 나온 인물이다. 뭐 그렇죠. 아이디 그다음 닉네임이 바로 풍청량이라고. 소강호를 안 보셨죠? 저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네. 그래 저도 뭐 사실은 무협 소설을 좀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번 이 마인 회장 때문에 무협 소설을 얼추 봤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풍청량이라는 사람이 이 화산파라고 무협 소설에는 여러 파가 있는데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5대 산이 있습니다. 5대 산이. 그러니까 유명한 일단 5개의 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풍청량이라는 사람은 화산에서 활동하는 화산파의 아니 근데 지금 인터넷 산 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모든 배경이 굉장히 중국적이고 무슨 화산파 막 이런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화산파가 독고금법의 그 창시자예요. 너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극적인 얘기 같아요. 현실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독고금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왜 그
우리나라 태권도에 뭐 일종의 품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협소설은 초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일단 독고금법에는 9개 초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 9개 초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비는 안 하고 무조건 공격만 하는 겁니다.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건법은 그런 거예요? 그 건법만. 그러니까 마인 선생이 이를테면 자기 아이디를 갖다 풍청량이라고 썼다는 것은 그렇게 바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자기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수비는 안 하겠다 이거죠. 무조건 공격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마인 시우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 지금 그 알리바바 본사도 그 항저우 예, 항저우에 있습니다. 거기 예. 있는 거고 거기 뭐 사무실에도 뭐 무협소설에서 나온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무실에 보면 다 무협 소설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무림 성지가 돼 있죠. 그래서 회의실은 이제 광명정이라든가 뭐 화장실은 뭐 청원이라든가 무협 소설에 나오는 그 이렇게 지명이 사업부실마다 다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항저우 본사의 알리바바 본사는 완전히 무림 성지인 거죠. 이거.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엄숙주의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개성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그 기업 스타일에 아주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아까 원래 이제 영어만 잘하고 무협지만 읽던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인터넷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 무림을 지향하던 사람이. 예, 그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은 학교 성적이 하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갔다가 삼수를 해가지고 사범대학을 갔어요. 항저우 사범대학이었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나는 왜 안 풀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역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는 영어를 갖다 열심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범대 영어과를 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그래도 말재주가 있대요. 말재주가. 아버지 어머니가 무대 공연하시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그 DNA를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솜씨가 있으니까 이걸 살려보면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항저우 사범학교에 나와서 영어 선생님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묻힐 분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의욕이 넘치는 분이니까.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한 게 뭐냐면 영어 번역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워낙에 사업가적 기질도 있었고 이게 막 알리바바를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체를 거쳤네요. 그렇죠.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통역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월 2,000위안인데 한 달 수입이 뭐 700위안밖에 안 되니까. 한국 돈으로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수입이 700위안이면? 700위안 같으면 거기다가 얼추 곱하면 우리 돈으로 한 200 곱하면 됩니다. 200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무릎 140만 원, 14만 원인가? 14만 원 정도죠. 14만 원. 예. 14만 원 정도. 그죠? 사무실 임대료가 14만 원인데 실제로 버는 거는 뭐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업은 사실 망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거기서 꽃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얼추 이제 맞추긴 했어요. 그러면 통역회사에서 이제 점점 더 상거래를 하는 쪽으로 가기는 간 거네요. 아닙니다. 그 통역 회사를 했는데 우연히 뭐냐면은 항저우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항저우시 정부하고 미국 사업체하고 무슨 송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물건값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항저우시에서 마윈이 영어를 잘하니까 어차피 통역회사라니까 예. 당신이 가가지고 좀 해결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우연한 게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미국 출장 가는 게 뭐냐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를 가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걸 본 거예요. 아, 그렇죠. 90년대 중반이면 인터넷 처음 막 나올 때. 예. 그래서 95년도에 이 사람이 시애틀에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거기서 직감적으로 이것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선 굉장히 일찍 인터넷에 일찍 눈을 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귀국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 그 옐로우 페이지라고 해서 무슨 옐로우 페이지 그런 것도 만들었고 요런저런 조그만 사업에다가 이제 손을 댔어요. 손을 댔는데 뭐 그런대로 장사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전자상거래라는 걸 갖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1999년에 원래는 이분이 항저우에 있다가 베이징에 와서 또 사업도 하다가 베이징에서 자기 팀을 이끌고 내려가요.
근데 팀원이 17명이거든요. 그럼 마윈 회장 본인하고 그래서 18나한이라는 말을 써요. 18나 우리는 18나한이다. 네. 해가지고 월급을 갖다가 500위안씩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니까 월급 많이 못 준다. 500위안씩만 받자. 해가지고 그 이제 18명이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는 이름을 갖다 왜 자기가 알리바바는 이름을 갖다 생각했느냐 하면은 미국에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예. 거기서 문득 알리바바라는 이름 하면은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예. 아주 쉬운 이름을 갖다 해야 되겠다 아. 하면서 알리바바 하면 열려라 참깨가 생각난다 이거죠. 아, 열려라 참깨. 참깨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 자기가 시애틀에 있는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우연히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빙하는 그 종업원한테 예. 알리바바 하면은 걔들이 열려라 참깨하고 다 예.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 이름을 알리바바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 이름은 참 잘 지었네요. 뭔가 굉장히 열려라 참깨 하면 보물도 조금 생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니까 그렇죠. 도둑들도 좀 많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사실 9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일단 지금과 같은 큰 회사가 된 결정적인 비결은 뭘까요?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잘 썼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무협 소설가 김용 선생을 말했잖아요. 진용 선생이 이분이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냅킨에다가 뭐 이리 한 글자 써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마음에 걸렸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큰 간판에다가 제대로 된 붓글씨를 갖다 써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용인재라는 말을 써줬어요. 선용인재. 착할선 썰용 사람인 그리고 제목제. 인재를 갖다 잘 써라. 바로 인재를 잘 쓰는 것은 창업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 회장은 사람을 참 잘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자기 부인, 일단 예. 짱잉이라는 부인을 예. 항저 사범대학 나올 때 그때 이제 룸메이트가 아니고 클래스메이트를 예. 갖다가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인이 예를 들어 남편이 뭐 사업한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일단 부인을 잘 만났고 예.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지금 이제 왜 잘 풀렸나 하면은 사실은 일반인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사가 처음에는 안 됐죠. 그런데 보니까 대만에 어떤 아주 잘 나가는 그러니까 월가에 정통한 인재를 한 사람을 스카웃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골드만삭스라든가 미국에서 펀딩을 갖다가 상당액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손정희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정희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알리바바라는 게 중국에서 나왔다니까 2000년 그러니까 창업한 지 1년 뒤에 내가 북경에 출장 가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손정희 쪽에서 먼저 오퍼를 한 해가지고. 거예요.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인 회장이 워낙 입담이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손정희 같은 사람한테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기가 그때 또 사업이 조금 안 됐거든요. 원래 골드만삭스에서 2천만 달러인가 그걸 갖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효과가 안 났어요.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손정희 선생이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손정희 대표가. 그래서 베이징의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딱 마윈이 그럼 전자선거래가 뭐요? 하고 손정희가 물어봤을 때 마윈이 6분을 설명하니까 손정희 대표 됐다고. 내가 3천만 달러 투자하겠다고 한 거예요. 큰 손이네요. 큰 손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마윈의 또 태도가 재밌어요. 3천만 달러 너무 많다고. 나 2천만 달러만 하면 된다고. 원래 필요로 했던 돈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있으면 된다. 오히려 3천만 달러 그렇게 많이 받으면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은 쓸데없이 쓰니까 나는 2천만 달러면 오케이다. 그러니까 손정희 선생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많은 투자자들을 갖다가 만나봤지만 이렇게 자기가 얼마를 주겠다는데 네 고맙습니다 다 했지. 이거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반납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내가 사람은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마윈이라는 인물은 저는 지금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지만 굉장히 참 신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업가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강호를 이렇게 모델로 해서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사무실을 꾸리고 이런 사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와인 얘기는 여기까지 네. 듣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